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중훈 선생님입니다. 이광수 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한 주가 참 빨리 갔네요. 이 녹화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준비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한 주가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첫 화, 1화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도 새롭게 올라온 질문도 많더라고요. 빨리 갑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10분. 우리 전문가 강수님이 10분을 엄청 강조해서 좀 짧게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수쌤 얘기해 주시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간호학과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간호학과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2학년 학생인데요. 2학년 1차 GP를 봤는데 성적이 이제 너무 낮아서 멘붕 상태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보건 의료 쪽 계속 맞춰 준비했는데 이제 갈피를 못 잡겠다고 이렇게 문의를 하나 주셨고 1학년 학생 중에 한 분은 간호학과는 자연계열과 인문계열 둘 다 뽑는다고 알고 있는데 인문계열로 간호학과에 지원할 때는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들어가야 하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답변 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학 어디가 사이트를 우리가 폈을 거고요. 여기에 이제 간호라고 하는 학과를 우리가 공통 명사죠. 이 간호라는 학과를 통해서 검색을 했더니 전국에 130 여기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그래도 간호학과는. 네, 간호학과가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이제 또 뭐 평균 기대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의학 그리고 보건 그리고 뭐 치대, 약대 이런 관련 수의학과까지 해서 다 이제 같은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간호학과에 대한 메리트는 이제 계속 상승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뭐 지역에 따라서 대학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간호학과에 대한 대학들은 당연히 여기서 찾아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까 우리 1학년 학생이었죠? 네, 1학년 학생.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의 이 간호학과 이제 그러니까 문과에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문계열에서도 간호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4, 5년 전만 해도 사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인문계열 따로 붙고 자연계열 따로 뽑았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 문과, 이과의 구분이 좀 없어진 상황이다. 교육과정 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명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학과가 한 130건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요 전체 학과명에서 인문계열 또는 인문이라고 적혀 있는 거, 요것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크를 한다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총 9건으로 9건 나오네요. 예, 그렇죠. 9건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문과 인문계열로 가서 사실 간호학과를 지금은 지원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없다. 많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요즘은 이제 인문 자연보다 공통 계열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인문계열을 가서 학생 수가 좀 더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받기가 조금 쉬워지는 건 맞아요. 내신 받기가 쉬워지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녹록치가 않은 게 이과 그러니까 자연계열 학생들의 그 선택 과목에 대한 가산점들이 대부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가산점. 대학에서.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는 사실 이게 간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문적인 특성을 가진 직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걸 하면서 어떤 사명감이나 진로 적성에 의해서 우리가 꾸려 나가야 되는 요소가 어느 직업보다 좀 더 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대학 생활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인문계를 가서 역으로 해서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것보다 자연계열 쪽으로 가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그러면 생물을 배우겠죠. 그렇죠.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당연히 필수 과목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나중에 국가고시라고 하는 걸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우리가 졸업하게 되면 국가고시를 보게 되는데 이 국가고시를 통해서 자격을 얻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자격과 토익 성적이 들어가요. 토익 성적이 영어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영어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외로 이게 우리가 토익 성적에 의해서 뭐 대학병원을 들어가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생물을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가서라도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대학 때 이제 생물을 물어보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도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좀 선택 과목 관련 있는 걸 좀 배워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전공. 그렇죠? 역시 네. 전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인문계열을 가서 역으로 한다기보다 우리가 간호학과라고 하는 직업군이 사실 당연히 자연계열 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보고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선택 과목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저번에 얘기한 것대로 이 대학들의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개략적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간호학과를 우리가 사실 찾아보면 학생들이 많이 놀래요. 왜죠? 성적이 너무 높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너무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가천대 간호학과라고 하면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천대나 성신여대, 그 성신여대 네임밸류에보다 그 교과 전형 같은 게 1.5컷이에요. 1.5컷. 그러니까 학생들이 간호학과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데 성신여대라는 네임밸류보다 훨씬 간호학과는 점수가 사실 상향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군을 나눌 때 이 간호학과는 특이하게 두 그룹으로 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등급부터 2등급 초반? 2등급 초반. 네, 그러니까 2등급 초반이라 하면 한 2.2에서 2.3. 여기에 해당하는 대학들 간호학과가 있고 또 신기하게 좀 떨어져서 3, 4등급. 3, 4등급. 네, 여기에 해당하는 또 간호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두 그룹의 차이는 뭘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 간호학과라고 하는 이 대학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학병원의 유무에 따라서 대학병원. 네, 아무래도 대학병원을 있게 되면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저는 계속 질문을 물어봐야 되니까 그럼 그 밑에 그 하위 거 더 하위의 좋아. 대학이나 이런 거를 가고 싶은데 성적은 난 그것도 안 되는데 예리해.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잡혀주면 안 되나? 그렇죠. 사실 이 간호학과라고 하는 건 사명감이 더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은 이제 그 직업의 유망성 때문에 점수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 나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은데 성적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전문 대학에도 간호학과가 설치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2018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이 3년제 간호학과가 있었어요. 전문대. 그러니까 보통 그 전에는 또 2년제를 하다가 3년제를 했던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4년제 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있었고, 그 조금 다른 개념이었죠. 이 3년제를 나오게 되면 보통 전문 학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2018년을 이제 넘어서게 되면 전문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도 4년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 4년제랑 그러니까 전문 대학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랑 일반 대학에 있는 4년제 간호학과랑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격에 대해서. 아니 뭐 자격이든 뭐 국가 시험을 보든 그거는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역시 국가 자격을 보는 국가고시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격증 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당연히 기준은 없어요. 둘 다 동등하게 취급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나는 성적이 좀 낮은 편인데 간호학과를 정말 가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전문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도 가능하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 4년을 배우게 됩니다. 이제는 동등하게. 그러면 4년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취업을 하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럼 국가고시를 우리가 시험을 봐서 국가고시 자격을 받고 또 하나 뭘 해야 되죠? 토익 점수를 받아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간호학과에서 원하는 것은 큰 병원을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 때는 뭐 또 중소병원이나 이런 곳에서는 별 구분은 하지 않아요.
자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간호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간호라고 하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상당히 일이 고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병원의 입장에서도 좀 이제 오래 근무할 사람 이걸 선발하는 게 더 이제 큰 뭐라고 할까요? 그 뭐 아젠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면 내용이 정리가 좀 되자면 간호학과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좀 성적이 낮다 이런 학생들은 물론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도 좋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문대학에 있는 간호학과 그것도 4년제다. 근데 이제 전문대가 나는 전문대학은 좀 싫다라는 학생들은 좀 지방 쪽으로 돌려도 괜찮은 선택지인가요, 그러면? 네, 맞아요. 이 간호학이나 뭐 의대나 다 동일한데 당연히 이제 전국구를 봐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만약에 정말 4년제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그런 학생들이면 좀 우리가 눈을 갖다가 수도권에 한정하지 않고 좀 지방에 있는 대학들, 지방에 있는 거점 뭐 이런 데들도 보면 좋다. 그런데 점수가 좀 생각보다 높아요. 이 간호학과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선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보면 뭐 간호학과뿐만 아니라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데 성적이 높으면 지방으로 가고 뭐 전문대학으로 가고 이건 이제 비슷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다 아는데 이 학생에게 좀 어떤 용기가 될 만한 어떤 조언이 될 만한 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은 초기 말한 것처럼 사실 직업의 특성상 사명감이 우선이 돼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대학에서도 인적성 면접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적성을 준비를 하면서 학생이 이 간호사라고 하는 직업 앞에 나만의 어떤 형용사가 들어갈지 그러니까 동일하게 누구나 다 아는 간호사가 아니라 내가 꿈꾸는, 내가 희망하는 간호사가 있을 겁니다. 어떤 특징적인 그 형용사를 꾸밀 수 있는 활동들을 우리 고등학교 기간 안에 충실히 이행을 하고 그걸 토대로 면접에서 자신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말씀 이제 들었고요. 이 2학년 학생 성적이 좀 안 나와서 고민하는 2학년 학생은 간호사가 되는 걸 포기하면 노노랍시다. 간호사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3학년 돼서 입시까지 이제 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꿈 이루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학생 같은 경우는 인문 계열보다는 자연 계열로 가서 제대로 된 공부, 좀 과학 공부, 생물 공부 하는 게 좀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자, 여러분들 이 간호학과를 꿈꾸는 학생들 이거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여러분들 질문을 정리해서 관련된 거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이 두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요. 질문들도 많이 올려주시고 잘 듣고 우리 학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이제 영상이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